그날은 참 재미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죠. 그 웃음소리가 나중에 제 지갑을 통째로 비워갈 줄은요.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트로트를 부르며 손짓을 하자 앞줄에 앉은 할머니들이 어깨를 들썩이며 박수를 치고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앉아만 있으려 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손뼉을 치고 있었고 옆자리 박분자 씨는 벌떡 일어나 엉덩이를 흔들며 장단을 맞췄죠. 사회자는 농담도 잘했고 말솜씨도 아주 능청스러웠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얼굴에 복이 붙었어요. 이런 기운이 있는 분들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사람들 하나하나 눈을 마주치고 손을 흔들었어요. 사람들은 웃고 박수치고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풀렸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그렇게 유쾌한 분위기에 휩싸인 채 우리는 그들의 리드에 천천히 끌려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눈을 떴어요. 밤사이 무릎이 덜 아팠고 날도 맑았고 집 안에만 있자니 마음이 괜히 울적했어요. 며칠 전부터 박분자 씨가 자꾸 나가보자고 했거든요. 영자씨, 버스도 공짜고 점심도 준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데 가봐야지. 나도 심심해 죽겠어. 그 말에 어쩐지 마음이 움직였어요. 누가 챙겨주는 느낌도 있었고 나도 밖에 나가면 좀 달라질까 싶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꽃무늬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어요. 옷장 안에서 한참 찾았고 주름이 진 게 보여서 다리미로 천천히 문질렀어요. 얼굴도 한번 살펴보고 오래된 파우더를 꺼내 살짝 발랐죠. 그날따라 마음이 조금 들뜨기도 했어요. 나이 들어도 이렇게 밖에 나가는 날은 여전히 설레요. 마을회관 앞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어요. 조순자, 할머니, 강정식 아저씨, 그리고 얼굴은 익숙한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분들까지. 다들 어디 가는 줄은 몰라도 바람이나 쐬자 하며 웃고 있었고 버스가 도착하자 젊은 남자 2명이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인사를 했어요. 노래도 틀어주고 사탕도 돌리고 퀴즈도 내면서 분위기를 풀더라고요. 그 모습에 처음엔 경계도 풀리고 요즘 젊은 애들도 착하네 싶었죠. 버스가 도착한 곳은 시 외곽에 꽤 그럴듯한 건물이었어요. 건강행복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고 입구에는 어르신 건강 나눔 큰 잔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건물 안에 들어서자 따뜻한 유자차와 찐빵 냄새가 풍겨왔고 친절한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했어요. 요즘 어르신들 무릎 괜찮으세요? 어깨는 안 뻐근하세요? 오늘 특별한 건강 상담도 있고 좋은 정보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 괜히 반갑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병원은 멀고 비싸니까요. 누가 이렇게 와서 공짜로 건강을 챙겨주겠다고 하니 고맙기도 했고 솔직히 조금 마음이 기댔어요. 그날의 분위기는 정말 훈훈했어요. 강연도 하고 어깨 푸는 체조도 알려주고 웃음소리도 가득했죠. 어떤 할머니는 무대에 올라가 노래도 불렀고 상품으로 무릎 보호대를 받았어요. 그 모든 흐름이 나중에 물건을 파기 위한 장치였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짜여 있었어요. 우리를 웃게 하고 박수 치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한 그 모든 게 결국은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그땐 몰랐죠. 그 무대, 그 말솜씨, 그 유쾌한 분위기 다 누군가의 기획 아래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손뼉을 치며 웃고 있었고, 마음 한켠으로는 이런데 오길 잘했네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그곳은 사람을 챙겨주는 좋은 곳처럼 보였으니까요. 아직은 아무것도 팔지 않았고, 아직은 아무 의심도 들지 않았던 그때 저는 그 분위기에 아주 천천히 조용히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팔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자리, 좋은 사람들, 그리고 좋은 기운이 가득한 모임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따뜻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하게 변해가기 시작한 것. 사회자가 무대에서 마이크를 바꿔쥐고 이제 정말 귀한 분을 소개합니다라고 말했을 때였어요. 조명이 조금 더 밝아졌고 앞에 앉은 젊은 남자가 갑자기 흰 가운을 입고 등장했어요. 그는 자기 소개를 하지 않았지만 말투와 자세, 그리고 화면에 비치는 자료를 통해 사람들 눈에는 의사처럼 비춰졌죠. 요즘 같은 세상에 몸속 독소를 빼지 않으면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병은 약으로 낫지 않습니다. 몸의 순환,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말은 처음엔 설득력 있어 보였어요. 우리 몸이 왜 피곤한지, 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지, 왜 손발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는지 듣다 보니 다 내 얘기 같았고, 옆자리 분자 씨도 몇 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면에는 병원 침대에 누운 어르신 사진이 나왔고, 그 옆에는 작은 가루 약이 담긴 병 사진이 슬며시 나왔죠. 저는 그걸 그냥 설명용 자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그들이 팔려고 했던 거였어요. 처음에는 제품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정보를 주는 것처럼, 몸에 좋은 걸 알려주는 것처럼 말했죠. 이 제품은 약이 아닙니다. 건강식품입니다.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몸을 원래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몸의 기운을 되찾게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건 보여주지 않고 단 하나의 병만 계속 설명했어요. 혈관 청소, 간 기능 개선, 관절 통증 완화, 면역력 증진. 그 병 하나가 만병통치처럼 들리게 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웅성임이 생겼고, 누군가는 벌써 메모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손을 들어 질문도 했어요. 그거 약국에선 못 사요? 사회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죠. 그건 오늘 이 자리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저희가 수입해온 원료로 특별 제작했고 병원에서도 쓰는 성분이지만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께만 드리는 특별 기회입니다. 그 말에 어쩐지 마음이 흔들렸어요. 나는 그저 따라온 사람이었고 사실 관심도 없었는데 어쩐지 이 자리를 그냥 지나치면 손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괜히 나만 몰라서 손해를 볼까봐 마음이 조급해졌고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뒤처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어진 게 바로 체험담이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무대에 올라와서 말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걷지도 못했는데 이걸 먹고 다시 시장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손자도 돌본다고요. 그 말에 박수가 터졌고 사회자는 그분을 안아주면서 우리 어머님처럼 바뀌실 수 있어요. 오늘 결정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장면이 어찌나 눈물겹게 보였는지 몰라요. 물론 지금은 알아요. 그분도 그들의 사람이고 그 박수도 계산된 거였다는 거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나도 언젠가 그렇게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마음에 스며들었고 왠지 그런 기회가 나한테도 올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사회자는 말을 이었어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결정하는 것 대신
오늘만은 3개월분을 1개월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건 어르신 이름으로만 한정 수량이에요. 그 말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미 앞줄에서는 신청서를 받아가는 분들도 있었어요. 박분자 씨가 제 옆구리를 콕 찔렀어요. 영자 씨, 우리도 그냥 받아놔. 나중에 취소하면 되잖아. 그 말이 괜히 마음을 흔들었어요. 사실 제품이 뭔지도 가격이 얼만지도 몰랐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모두가 나아가고 있는데 나만 자리에 앉아 있자니 왠지 손해보는 느낌, 멍청한 느낌이었거든요. 그건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내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공포와 불안 같은 것.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손을 들었고 노란색 종이를 건네받았고 그 순간부터 제 이름은 고객이 되었어요. 그 노란 종이에 사인을 하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는 동안에도 마음속에 뭔가 꺼림칙한 기운이 있었지만 이미 박수는 울리고 있었고 사회자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셨습니다라며 환한 얼굴로 무대에서 외쳤어요. 그 말에 또 웃음이 터졌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어색하게 웃으며 종이를 적고 있었어요. 그렇게 첫 번째 고가의 건강식품을 결제했어요. 그것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도 정말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 분위기와 그 외침에 이끌려서요.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든 첫 번째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나중에 얼마나 깊은 후회를 남기게 될지 그땐 몰랐어요. 집에 돌아온 날 비닐봉지 안에는 낯선 병이 3개 들어 있었어요.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황금색 라벨이 붙어 있었고 영어로 뭐라 써 있었지만 읽을 줄은 없었어요. 속에는 노란 가루 같은 알약이 가득 들어 있었고 냄새는 약간 한약 냄새 같기도 했고 비타민 냄새 같기도 했어요. 같이 주었던 종이에는 하루 3번, 식전 30분에 2알씩 먹으라고 적혀 있었어요. 약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라 단정짓기도 애매한 그 물건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박분자 씨는 집에 오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영자 씨, 나 이거 먹고 벌써 속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진짜 기운이 좀 돌아. 괜히 잘한 것 같지 않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먹어보지도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그날 행사에서 그토록 다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고 내 손에 쥐어진 이 병들이 왠지 싸늘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전화를 받았어요. 그날 무대에 있었던 사회자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잘 들어가셨어요? 그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어머님처럼 특별히 선정되신 분들만 모시는 소규모 자리가 있는데요. 혹시 다시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고 친절했지만 뭔가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좀 생각해 볼게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이틀 뒤 또 전화가 왔고 일주일이 지나자 우편으로 안내장이 도착했어요. 큼지막한 글씨로 건강기적 체험단 감사 초청이라고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이전 구매 고객 한정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이후 집안에 앉아 식탁 위에 놓인 그 알약 병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먹지도 않았고 먹을 생각도 없었지만 버리자니 아깝고 다시 가자니 찝찝하고 어쩌면 처음부터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택배가 하나 도착했어요. 나는 분명히 추가 주문을 한 기억이 없었는데 박스를 열어보니 스테인리스 냄비 2개가 들어있었고 그 안에 또 다른 건강식품 병이 들어있었어요. 전화를 걸었죠. 이거 제가 산 적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어머님, 그날 행사장에서 사인하셨잖아요. 첫 구매 감사 사은품이에요. 지금은 환불 안 되고요. 건강 꼭 챙기세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종이에 무심히 이름을 적었던 그날. 나는 뭘 결제한 건지도 모르고 사인을 했고 그 서명이 나를 고객이 아닌 채무자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부엌 찬장 위에는 점점 물건이 쌓였어요. 먹지 않는 약병, 쓰지 않는 냄비, 이상한 마사지 기구, 그리고 전단지들. 그 물건들은 전부 반짝이는 말로 포장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속 허전함을 노린 것들이었어요. 혼자 있다는 외로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불안, 아프고 싶지 않다는 조급함. 그들이 파는 건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속으로 꼭꼭 눌러두고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었어요. 누군가 따뜻하게 말 걸어준다는 것,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 그걸 빌미로 지갑을 여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이구나. 그제야 알게 됐어요. 그동안 누군가를 속여가며 장사하는 사람들 이야기 뉴스로는 많이 봤지만 그게 내 얘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늘 조심하는 편이었고 허투루 돈 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약해진 순간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날이 더워지면서 냄비를 쌓아둔 찬장 위엔 먼지가 앉기 시작했고 약병들은 매일같이 바라보는 것도 지쳐서 결국 작은 상자에 넣어 싱크대 아래로 밀어버렸어요. 그 상자를 여는 일이 없으니 그 물건들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버릴 수는 없었어요. 이게 혹시 언젠가 쓸 때가 있지 않을까? 혹시 이 약이 진짜 좋은 건데 내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닐까? 마음 한켠에서 자꾸만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만들었죠. 어쩌면 그건 내가 잘못한 선택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무겁게 흘러갔고 별일 없는 날에도 마음이 울컥하고 괜히 창밖을 멍하니 오래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어요. 누가 봐도 평범한 부엌이고 평범한 거실인데 내가 앉아 있는 자리는 자꾸만 공허했어요. 가끔 전화가 와도 받기 싫었고 TV를 틀어도 웃음이 안 나왔고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찝찝하고 부끄럽고 속상하고 무언가에 눌려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집에 왔어요. 자주 못 보던 애가 들고 온 건 수박이었고 무더운 날씨에 멀리서 들고 온 거라며 투덜거리듯 안으로 들어왔죠. 나는 늘 그랬듯 괜히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대했어요. 그 애는 거실에 앉아 TV를 틀다가 싱크대 밑에 반쯤 열린 상자를 보고 뭐냐고 물었어요. 엄마, 이거 뭐야? 약이야? 그 질문의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 그거 뭐? 그냥 받은 거야. 그렇게 말하고 얼버무렸지만 딸은 곧장 꺼내 들고 하나하나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이거 다 샀어? 얼마 줬는데? 그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아니,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지만 날로 꺼내는 순간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인정하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딸은 한참을 말이 없었고 무릎에 병을 얹은 채 멍하니 있다가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런 거 사면 안 돼. 이거 다 사기야. 진짜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어. 이런 건 그냥 돈 버리는 거라고. 그 말에 괜히 속이 울컥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누가 그걸 입 밖에 꺼내니까 괜히 서러움이 밀려오고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고 딸은 아무 말 없이 한숨을 쉬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부엌 의자에 앉아 오래도록 울었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나는 그저 외로웠던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내 몸 걱정을 해주는 말이 고마워서 그 말에 기대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건 이제 알지만 그 순간에 나는 그저 사람이 그리웠던 거예요. 병원은 멀고 아프다 말하며 대충 듣고 넘기는 세상에서 누가 다정한 말로 내 무릎을 만져주고 내 어깨를 두드려주며 그게 진짜 위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걸. 나를 생각한 게 아니라 나의 지갑을 생각한 거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으니 참 쓰렸어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도 쉽게 속을 수 있다는 게 창피했고 그 창피함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시간이 더욱 괴로웠어요. 나는 조용히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딸이 두고 간 수박을 반으로 자르다 말고 다시 뚜껑을 덮었어요. 입안이 쓴 기분이었고 아무 맛도 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딸은 가끔씩 전화를 해서 확인하듯 물었어요. 엄마, 또 전화 안 왔지? 요즘 이상한 택배는 없어? 나는 대답했죠. 없어. 이제 안 받을 거야. 다시는 안 가.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저렸어요. 왜냐면 그건 단순한 약병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던 내 마음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딸이 내 눈물을 묻지 않고 받아주었기 때문이고 내가 틀렸다는 걸 혼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어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참 고마웠고 미안했고 서러웠어요. 며칠 뒤 동네 슈퍼에 갔다가 박분자 씨를 마주쳤어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고 손에는 커다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금빛 포장이 반쯤 보였고 봉투 가장자리에 인쇄된 이름은 그날 그곳에서 봤던 제품과 같았어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 말을 꺼내야 할까, 모른 척해야 할까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그때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기에 누군가 단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나는 그 선택을 안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그거 어디서 받았어? 군자 씨는 조금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저번에 갔던 거기서 또 연락이 와서 이번엔 할인해 준다길래 하나 더 샀지 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아주 잠시 우리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은 어쩌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 같았어요. 그러다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나도 그랬어. 그날 나도 샀어. 많이는 아니지만 후회했어. 그 말에 분자 씨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어요. 영자 씨도? 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도 그제야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도 요즘 좀 찝찝했어. 괜히 또 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 대화를 계기로 우리는
예전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찻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날 말이야 하고 시작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우리는 둘 다 느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실수를 말하지 못하고 가슴 속에만 품고 있으면 그게 더 아프다는 거요. 나는 처음으로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외로움을 누가 따뜻한 말로 감싸줄 때 얼마나 쉽게 마음을 내줬는지를 이야기했어요. 분자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게 참 웃기지. 누가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면 그게 사랑인 줄 알고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마음을 내어줬는데 결국 우릴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 그 말에 나도 울컥했지만 이번엔 눈물을 흘리진 않았어요. 그냥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하게 울리는 기분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때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는지도 몰라요. 그 후로 나는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작은 모임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놀랐어요. 김영자 씨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먼저 입을 열자 두 사람, 세 사람, 차례차례 다른 이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랬어. 얼마 전에 집에 이상한 택배가 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나는 아예 카드를 준 줄도 몰랐어. 그렇게 말문이 트이자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조용히 진심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았고 누구도 상대를 비웃지 않았어요. 그건 어떤 강의보다 어떤 경고보다 더 마음 깊이 와닿는 시간이었어요. 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일처럼 여겨지지만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그 일은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이후 나는 약병을 정리했어요. 싱크대 아래에서 꺼내어 찬장에 있던 것들과 함께 큰 상자에 담아 동네 보건소에 가져갔어요. 환불은 안 됐지만 이제는 쓸모없는 물건을 안고 살아갈 이유도 없었어요. 그 상자를 넘기고 돌아오는 길 마음 한구석이 시원했어요. 물론 씁쓸함은 남아 있었지만 후회만 하며 사는 것보다 나를 용서하는 게 먼저라는 걸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았어요. 내가 바보 같았던 것도 아니고 욕심이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날의 나는 따뜻한 손길 하나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요즘은 그 상자를 떠올리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괜히 혼자 불 꺼진 거실에 앉아 그런 생각을 곱씹었을 텐데 지금은 창밖에 구름이 흐르는 걸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아직도 무릎은 시큰거리고 어깨도 뻐근하고 젊을 때처럼 활기차게 살 수는 없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말에 너무 쉽게 기대지 않아요. 세상이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가고 좋은 말은 많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그 자리에서 나를 따뜻하게 웃게 했던 사람들은 결국 내가 아닌 돈을 보고 있었고 얘가 그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관심이 아니라 상품을 팔기 위한 다정함의 재료였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때 너무 외로웠고 그 외로움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경험이 나에게 준 건 단순한 손해나 후회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 일을 통해 내 안의 약함을 마주했고 그 약함을 들키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랬어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속을 수 있다는 걸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그런 속임수들이 여전히 있다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거요. 그리고 그 경계를 나 혼자만 지킬 수는 없다는 걸 말하지 않으면 다음 사람도 똑같이 속을 수 있다는 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어요. 말하지 않았던 그 마음들, 속으로 꾹꾹 눌러왔던 그 후회와 슬픔과 외로움을 오늘은 누군가와 나누기로 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날의 저처럼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잠시만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해요. 나는 지금 진짜 필요한 걸 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누군가의 다정한 말이 그리운 걸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걸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나이 들수록 우리가 외로움을 감당하는 방식은 더 섬세해져야 하고 그 섬세함은 우리가 지켜야 할 존엄이기도 해요. 저는 이제 조금은 괜찮아졌어요. 완전히 털어냈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응어리는 누군가와 나누면서 조금씩 풀렸고 그렇게 풀어진 마음은 다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되었어요.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조용히 나눌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위한 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말하지 않았던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속으로만 삼키지 마시고 아프셨다면 말하세요. 억울하셨다면 털어놓으세요.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의 삶이 그런 말 한마디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영상이 좌우를 클릭해서 시청해보세요.